네, 7시 13분 20초입니다. 어제 오전에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는데 최소 15조 원이 넘는 추경 편성하겠다는 뉴스입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로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소 15조 원 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 그러는데 이걸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경을 편성한다는 건 결국 빚을 내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 경기가 저번에 먼저 3%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2.8%까지. 경기 대책, 네, 경기 대책 좀 사실 있고 또 메르스 이슈도 있고 사실 경기 대책하고 문제가 겹친 거죠. 그래서 네. 추경 편성 필요성이 사실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도 사실 이제 그런 기대들이 있어서 저는 왜 우리 이제 금리나 할 때 네. 시장 반응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때 교수님이 이미 반영된 거라고 말씀하셨죠. 네. 추경에 대한 기대가 사실 있었고 추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사실 이제 규모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세수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네. 추경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적자 부채죠. 네네. 적자 부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논란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추경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게 이제 시장 판단이죠. 예. 근데 이제 규모요. 경제에 네.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이거 아주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 경기 부양에 쓸 수 있는 돈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제 저희 IMF 이후에도 제가 16차례 정도 추경을 편성했었어요. 98년 네. 이후에 대략 이제 보통 저희 GDP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 또 그 이상. 네. 그때 상황에 따라서 크게 많이 편성한 경우 같은 경우가 이제 2009년, 13년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대개 한 1% 이상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1,500조 정도. 네. 저희가 이제 GDP 규모를 보게 되면은 이제 15조 정도, 한 1% 정도 되는 거죠.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GDP 성장을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네. 될 수 있는 규모가 지금 적정하냐. 세수 부족이 지금 사실상 꽤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판단 못하지만 한 절반 정도가 세수 부족이 될 수 있다. 네. 7.5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건 한 7.5조 정도, 한 0.5% 정도 GDP에 네. 그런 정도 지금 추경이 되는 얘기인데 그것도 이를테면 실질적인 소비와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추경이어야 되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어저께 발표된 거 보게 되면 이제 청년 창업이라든지 네. 정규직을 전환한다든지 또 무역 금융할 경우에 이제 수출로 이어지는 그런 거라면은 이제 그게 저희 이제 GDP 성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냥 단순 자금 지원이면 이제 또 실질적인 그런 성장률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 네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 경우라고 본다면 이제 좀 부족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메르스 충격 때문에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연착륙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결국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적자 국채 그러니까 빚내는 일밖에는 세수가 부족하니까 네네. 효과가 이 정도로 효과가 있겠느냐 전문가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죠. 좀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질적 과거에는 이제 인프라 투자 수요가 상당히 있었잖아요. 네, 네. 이런 쪽으로 예컨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바로 성장률로 연결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인프라 투자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이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창업 이런 쪽도 이제 좋고 네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산업 쪽에 있었던 효과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의료 헬스라든지 네. 바로 고용 창출 내지는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는 게 좋겠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네. 투자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또 이게 이제 7월 국회에 가서 네. 바로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근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은행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거기도 굉장히 많은 그런 논의와 숙고가 있지만 네. 이거는 이제 거기서 통과만 되면 되는데 이건 또 국회에 가서 결정되는 그렇죠.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보게 되면 이제 보통 짧게는 3개월, 네. 길면 뭐 6개월까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렇죠. 예산의 어떤 사용처라든지 뭐 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지금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니까 이것도 이슈가 있는 거죠. 일단 지금 국회는 7, 8월은 열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뭐 여야 합의하면 열 수가 있는데 또 전국이 이렇게 경색돼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뭔가 이제 팔아가지고 빚지지 말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 많잖아요. 뭐 골프장이니 무슨 회사니 뭐 이런 거 카지노 많죠. 네, 그런 거 팔아가지고 민영화 시켜놓고 돈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나요?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게 좋은 의견인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전 경제 정부의 재산에 대해서 정부의 재산 그 자산 있죠. 그런 거 아까 좀 하다 보니 공공 부분에 대해서 효율화 차원에서 얘기가 있었으니까 사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네. 증권시장 반응이 어땠나요?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이 생각보다 또 이제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사실 이제 어저께 아침에 좀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어제 사실 그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약보합 정도로 그거는 결국은 이제 저희 추경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추경 편성에 대해서 이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이제 뭐 상승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어떨지 오늘 지금 봐야 될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쉬운 경제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